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사기 예방과 금융보안입니다. 요즘 사기 수법이 너무 교묘해져서 똑똑한 사람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노린 범죄가 계속 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사기를 미리 알아차리고 예방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가족들과도 꼭 이 내용을 공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보이스피싱입니다. 이건 정말 가장 흔하고 피해가 큰 사기 수법입니다. 전화로 검찰이나 경찰,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을 사칭해서 돈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수법이 정말 다양한데요. 대표적인 게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하는 겁니다. 전화가 와서 당신 명의로 범죄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통장이 범죄에 악용됐다. 대포 통장으로 사용됐다. 이런 식으로 겁을 주는 겁니다. 그러고는 이걸 해결하려면 돈을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검찰청 홈페이지랑 똑같이 생긴 가짜 사이트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검찰이나 경찰은 절대 전화로 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계좌번호를 물어보지도 않고 돈을 옮기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전화가 오면 무조건 끊으세요. 그리고 직접 가까운 경찰서나 검찰청에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을 사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출 금리를 낮춰준다.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유혹합니다. 그러고는 수수료를 먼저 내라고 하거나 통장과 카드를 택배로 보내라고 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은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우면 직접 은행에 가서 확인하세요. 자녀를 사칭하는 수법도 있습니다. 엄마 나야 휴대폰 잃어버렸어. 급하게 돈이 필요해. 이런 식으로 문자나 카카오톡이 옵니다. 당황하기 쉽죠. 하지만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원래 자녀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해보세요. 새 번호라고 해도 일단 기존 번호로 연락해서 확인하세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급하게 만들어서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겁을 주거나 이득을 미끼로 던집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전화 끊고 천천히 생각하고 가족이나 경찰에 상담하세요. 요즘은 AI 기술을 이용해서 자녀 목소리를 흉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소리만 듣고 믿으면 안 됩니다. 본인만 아는 질문을 해보세요. 어렸을 때 키우던 강아지, 이름이 뭐였지 같은 거요. 두 번째는 문자 피싱, 스미싱입니다. 문자 메시지로 오는 사기인데요. 요즘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택배 관련 문자가 가장 흔합니다. 택배가 도착했는데 주소가 잘못됐다. 다시 확인하려면 이 링크를 눌러라. 이런 식입니다. 링크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됩니다. 그러면 휴대폰에 있는 모든 정보가 빠져나갑니다. 연락처, 문자 내용, 인증번호까지요. 그걸로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물건을 사는 겁니다. 절대 문자에 있는 링크를 함부로 누르지 마세요. 택배가 궁금하면 직접 택배 회사 홈페이지나 앱에 들어가서 확인하세요. 카드 결제 승인 문자도 조심해야 합니다. 본인이 결제하지 않은 금액이 찍혔다고 문자가 옵니다. 당황해서 취소하려고 전화하면 개인정보를 빼가는 겁니다. 이상한 결제 문자가 오면 카드사에 직접 전화하세요. 문자에 있는 번호 말고 카드 뒷면에 있는 공식 번호로요.
청첩장이나 돌잔치 초대장을 가장한 문자도 있습니다. 축하 메시지와 함께 링크가 있는데 누르면 악성 앱이 깔립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온 초대장은 절대 링크를 누르지 마세요. 정부 지원금이나 환급금을 미끼로 한 문자도 많습니다. 코로나 지원금을 받으려면 이 링크를 눌러라. 건강보험 환급금이 있다. 이런 식입니다. 정부 기관은 문자로 링크를 보내지 않습니다. 지원금이 있다면 우편으로 안내문이 옵니다. 의심스러우면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세 번째는 메신저 피싱입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로 오는 사기입니다. 지인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나 친척 이름으로 메시지가 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계좌번호 좀 알려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프로필 사진도 그 사람 사진을 도용해서 쓰기 때문에 믿기 쉽습니다. 하지만 메신저로 돈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의심하세요. 메시지 말고 직접 전화로 확인하세요. 해킹당한 계정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단체 채팅방에 초대하는 수법도 있습니다.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단체방에 들어가지는데 거기서 투자나 도박 사이트로 유도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초대하는 채팅방은 바로 나가세요. 링크도 절대 누르지 마세요. 네 번째는 전화금융 사기입니다. 이건 보이스피싱과 비슷한데 수법이 조금 다릅니다. 대출 관련 전화가 가장 많습니다.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 대환대출로 이자를 줄여준다. 이런 말로 유혹합니다. 그러고는 수수료를 먼저 내라고 합니다. 선입금을 요구하는 대출은 100% 사기입니다.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대출 전에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험 관련 전화도 조심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더 좋은 보험으로 바꿔준다.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보험 가입이나 변경은 반드시 대면으로 하세요. 전화로만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투자 권유 전화도 많습니다. 주식이나 코인, 해외 선물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수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믿고 큰 돈을 넣으면 사이트가 폐쇄됩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오는 투자 권유는 절대 믿지 마세요. 투자는 금융감독원에 정식 등록된 회사를 통해서만 하세요. 다섯 번째는 인터넷 쇼핑 사기입니다. 요즘 온라인으로 물건을 많이 사시죠. 편리하지만 사기도 많습니다. 너무 싼 가격을 조심하세요. 시중 가격의 절반 이하로 판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명품이나 전자제품이 너무 싸면 가짜이거나 사기입니다. 선입금을 요구하는 판매자도 조심하세요. 정상적인 쇼핑몰은 결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계좌로 직접 입금하라고 하면 의심하세요.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세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지, 연락처가 제대로 나와 있는지 확인하세요. 후기도 보세요. 좋은 후기만 잔뜩 있고 최근 후기가 없다면 조작된 거일 수 있습니다.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돈을 먼저 쇼핑몰에 맡기고 물건을 받은 후 확인하면 판매자에게 돈이 가는 시스템입니다. 안전합니다. 중고 거래도 조심하세요. 특히 직거래가 아닌 택배 거래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만나서 거래하거나 안전 결제를 이용하세요. 여섯 번째는 피싱 사이트입니다. 진짜 사이트와 똑같이 생긴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서 정보를 빼가는 겁니다. 은행 사이트를 가장한 경우가 많습니다. 로그인하라고 하면서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다 입력하면 그 정보로 돈을 빼가는 겁니다. 주소창을 꼭 확인하세요. 은행 사이트는 주소가 체입소 시작하고 자물쇠 표시가 있습니다. 주소 철자도 정확히 확인하세요. 한 글자만 다른 가짜 사이트일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들어가지 말고 즐겨찾기에 등록해둔 주소로 들어가세요. 광고로 나오는 사이트는 가짜일 수 있습니다. 보안카드 전체 번호를 입력하라고 하면 절대 입력하지 마세요. 정상적인 사이트는 한두 개만 요구합니다. 전체를 요구하는 건 100% 피싱 사이트입니다. 공인인증서도 함부로 복사하거나 내보내지 마세요. USB에 넣어서 다른 컴퓨터에서 쓰다가 털릴 수 있습니다. 7번째는 대면 사기입니다. 직접 만나서 속이는 겁니다. 귀금속이나 건강식품 판매 사기가 대표적입니다. 무료 여행이나 무료 건강검진을 미끼로 어르신들을 모읍니다. 그러고는 비싼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를 팔아먹는 겁니다. 효과도 없는 제품을 수백만 원에 파는 겁니다. 무료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선물을 준다고 해도 나중에 엿대로 받아가려는 겁니다. 투자 설명회도 조심하세요. 호텔에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투자 상품을 설명합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단계나 폰지 사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된 수익은 없습니다.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건 거의 사기라고 보면 됩니다. 사회복지사나 공무원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을 방문해서 정부 지원금을 신청해 준다면서 통장과 카드를 요구합니다. 공무원은 집을 방문해도 통장이나 카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고 소속 기관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8번째는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그걸로 각종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알려주지 마세요. 요즘은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대부분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주지 마세요. 비밀번호를 잘 관리하세요. 생일이나 전화번호 같은 쉬운 비밀번호는 피하세요. 영문, 숫자, 특수문자를 섞어서 만드세요. 여러 사이트에 같은 비밀번호를 쓰지 마세요. 하나가 뚫리면 다 뚫립니다. 공용 컴퓨터나 와이파이를 조심하세요. PC방이나 도서관 컴퓨터에서 금융거래를 하지 마세요. 카페나 공공장소의 무료 와이파이도 해킹 위험이 있습니다. 이메일 첨부 파일을 함부로 열지 마세요.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이메일의 첨부 파일은 바이러스일 수 있습니다.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세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보안을 지켜줍니다. 9번째는 앱 설치 사기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한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를 사칭한 가짜 앱이 많습니다. 문자로 링크가 와서 앱을 설치하라고 합니다. 설치하면 원격 조종이 가능해져서 돈을 빼갑니다. 앱은 반드시 공식 앱스토어에서만 다운로드하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 말입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온 링크로는 절대 설치하지 마세요. 앱을 설치할 때 권한 요청을 잘 보세요. 이상한 권한을 요구하면 설치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손전 등 앱이 연락처 접근 권한을 요구하면 이상한 겁니다. 원격 제어 앱을 특히 조심하세요. 누군가 도와준다면서 원격 제어 앱을 깔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휴대폰을 다 볼 수 있습니다. 10번째는 가족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사기는 혼자만 조심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조심해야 합니다. 자녀들과 자주 연락하세요. 서로 안부를 묻고 일상을 공유하세요. 그래야 이상한 전화나 문자가 왔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일이 생기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가족에게 물어보세요. 창피하거나 귀찮게 할까봐 혼자 결정하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간 암호를 정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오면 미리 정해둔 질문을 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통장과 카드는 본인만 관리하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마세요. 자녀에게도 함부로 주지 마세요. 불행하게도 가족에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이상한 출금이나 대출이 없는지 체크하세요.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기를 당했다면 즉시 신고하세요. 창피해서 숨기다가 더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회사에 연락해서 계좌를 정지시키세요. 빨리 신고할수록 돈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범인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주변에 알려서 다른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기 수법과 예방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바로 의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우리 세대는 사람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약속은 지키는 거고 말은 믿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다릅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됩니다. 특히 돈이 관련된 일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급하게 만드는 건 다 사기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한다. 오늘까지다. 이런 말로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전화 끊고 천천히 생각하세요. 가족과 상의하세요. 너무 좋은 조건은 의심하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도 거짓입니다. 돈은 땀 흘려 일해야 버는 겁니다.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일단 의심하세요. 특히 전화나 문자로 통장, 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하면 100% 사기입니다.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는 그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일은 가족과 상의하세요. 투자도 보험도 대출도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요즘 사기 수법은 정말 교묘합니다. 젊은 사람도 당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고 금융거래 방법도 배우세요. 주민센터나 도서관에서 무료 교육을 많이 합니다.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처음엔 어렵지만 배우면 훨씬 안전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배울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에 적응해야 안전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모은 소중한 재산입니다. 지켜야 합니다. 사기꾼들에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 돈은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해서 모은 겁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돈입니다.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돈입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세요. 의심하고 확인하고 가족과 상의하세요. 그러면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여러분의 착한 마음을 이용합니다. 믿음을 악용합니다. 그들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친구들과 나누세요. 함께 조심하면 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나누세요. 정보를 공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누군가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의심하고 확인하고 가족과 상의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러면 어떤 사기도 막을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거절하세요. 이상하다 싶으면 전화 끊으세요. 문자 링크 누르지 마세요. 앱 함부로 깔지 마세요. 개인정보 주지 마세요. 이것만 지켜도 대부분의 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